네, 반갑습니다.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후끈후끈 하니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 1월 달에 수급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기관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은 에코프로머티와 카카오 두 종목이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무엇을 샀느냐? 삼성 SDI, SK 하이닉스를 순매수를 많이 했군요. 자, 1월 달에 초반부에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에서 개인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먼저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머티. 신규 상장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자,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 1월 달에 누가 많이 샀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요. 자, 대신증권 HTS 쓰시는 분들이거나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7215번입니다. 화면이요.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투자자별 매매 상위 종목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요, 고버스 매수가 가장 많았죠, 사실은. 네.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베팅을 했을 거예요. 1월 달에는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1월 달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죠, 기관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매수가 좀 있었는데, 1월 달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주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기간을 이렇게 24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고, 매도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나 레버리지를 팔았다. 기간 쪽은 일단 하락 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에코프로 머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금 몇 달 안 됐죠? 그러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장하고 나서 애매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전지 업종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좋지 않으면 주가 상황이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속해 있는 업황이 좋아진다라면 주가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같이 눌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보호예수가 풀린다거나 또 기관들의 물량이 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20만원대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매물대가 22만원, 23만원, 24만원대까지 계속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 매물벽이 두꺼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물대를 두껍게 형성되고 있을 때 뚫어 넘으려면 업황의 개선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업황 개선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는가는 2차전지의 어떤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2차전지가 지금은 네,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처럼 저 PBR 종목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PBR이 32배예요. 32배면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32배나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살짝 애매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럴 겁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PBR이 높겠죠.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BM은 PBR이 15배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PBR이 10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은 사실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PBR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면 현재처럼 이렇게 PBR이 높은 종목군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의 반등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PBR의 기준점은 1입니다. 1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퍼 같은 경우는 3,0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체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대응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홀딩이지만 네, 추가 매수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 지지 라인은 15만원입니다.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기관이 이번에 1월달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1월달 수준보다도 네, 1월 한 달 동안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기록되는 모습이긴 한데 초반에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놔서 팔아먹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많이 산 다음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죠. 기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초반에 매수한 건 맞지만 네, 후반부까지도 계속 매수하고 유지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손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2월달에 좀 올라가면서 만회가 되긴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쭉 유지하는 모습이라서 얘들은 손해를 안 봤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1월달 시점에서 이제 카카오 분위기가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었다가 쭉 떨어졌죠. 2월달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인데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이버도 지금 주가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9%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쪽 부분에서 본다라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죠? 네, 아래쪽 지지선만 잘 만들어주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죠. 데드크로스. 그럼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음 주가 지금 만기일이 끼어 있고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은 5만원대 지지선 유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일단 6만원대 저항,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현재 퍼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574배. 이렇게 되면 아직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내려가서 지지점을 잡아가는 형태이긴 한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 형태인데 이런 모습들은 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라 보기가 좀 어렵겠죠. 대신에 PBR은 2.3배로 그다지 나쁘진 않은 수준이고요. 유보율이나 이런 것도 높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많이 망가지거나 그런 형태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유지를 잘 해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샀고요. 삼성물산도 많이 샀네요. 근데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팔아먹은 건 SDI, LG화학, SK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뭐 사실 걱정할 건 별로 없죠. 네, 반도체 대장이기도 하고요. 추가 상승 여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 추세적인 부분은 우상향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주도주로 콱 집어서 2023년도 말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도 많이 했어요. 한 9번, 10번 넘게 매수한 것 같은데 자, 추세 하단에 들어올 때마다 매수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려서 진행이 좀 됐었고요. 이번에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도 조금씩 개선될 것 같아요.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었죠. 네, 데드크로스 이후에 골든크로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자동차가 너무 많이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왜냐면 자동차가 올라가니까 다른 게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네, 실적 기대감이 또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기아차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안 올라간 것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많이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올해 1분기 실적부터가 아주 피크치를 치고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기대감들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뭐 보유 관점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요.
지금보다 조금 아래쪽 73,000원대가 공략하기 좋은 자리인데 그냥 막 올라가 버리면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놔뒀다가 다음번에 추세선 하단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매수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74,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이런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떨어질 때 고민 없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 매수는 74,000원 아래쪽 추세선 하단부 근처 붙여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요즘에 바이오 종목군들 또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의 대장주 역할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왜 좋으냐면 추세가 슬슬 돌아서면서 뭐가 있냐면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HLB라든지 이런 것도 주가 상승률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에서 기대감이 좀 커진 모습이죠. 물론 이거는 뭐 임상에 대한 뭐 FDA 승인 뭐 이런 거잖아요. 신약, 네, 세포 치료제였던가 뭐 신약에 대한 그런 FDA 승인 관련한 간암 치료제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를 띄워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 때는 일단 네, 아래쪽 매물대를 통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80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를 본다면 75만원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 매물대 통과하는 구간을 본다면 80만원대 넘어가면서 지지선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네, 1월 말부터 쭉 들어오면서 2월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승 포인트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될 수 있겠죠. 90만원까지 가게 되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거 따라가시기는 부담됩니다.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홀딩을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 한번 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DI 매수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삼성전자를 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빼고요. SDI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1월달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1월달. 아, 1월달에는 네, 아유, 좋지 않았어요. 그죠? 1월달에 레버리지 손해 많이 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월달에는 손해를 네, 좀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 네, 1월달에는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밑에서 사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니까 개인들 움직임들이 썩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팔아먹은 것들은 이 고버스 팔아먹었는데 장이 네, 올라가는 이 고버스는 장이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을 건데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됐고요. SDI 먼저 볼게요. SDI는 2차전지 쪽이잖아요. 근데 추세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실적적인 측면이 어떻게 좋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고점 넘지 못한 큰 추세에서 하락을 진행하고 있죠. 자,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됐지만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추세를 하향으로 내다 꽂는 모습입니다. 지지선 다 이탈됐고요. 지지선 다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최종 지지라인대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 25만원 정도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판단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요 자리가 딱 맞네요. 그죠? 35만원 여기를 통해서 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5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35만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편할까요? 35만원 지지선을 딱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매수나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매수 포인트를 들어가시려면은 적어도 45만원까지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다시 진행되는 모습, 즉 1월달에 하락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2차전지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대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40만원대 돌파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
45만원대 매물대를 만약에 통과해 준다라면 오히려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접근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응 포인트가 금요일날 매수는 나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통해서 4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매하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한 3-4% 먹고 빠지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겠죠. 네, 자 일단은 과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까지는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걱정할 건 없죠. 다만 1월달에 매수를 많이 했다는 부분이 약간은 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포인트를 위쪽에서 잡은 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3만원에 근접할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추세 현상으로 본다면 여기는 이제 횡보, 지난 10월까지는 횡보 박스권이었고요.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포인트 본다라면은 네, 13만 1,000원대 또는 13만 한 2-3천원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높게 잡아도 13만 한 5천원 요 정도 잡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 14만원대 이상에서 잡고 떨어져서 손절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적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추세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갈 텐데 현재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면서 뭘 팔아요? 하이닉스. 자, 너무 올라가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한쪽을 사면 한쪽을 팝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서 올라가기는 하되 무엇을 더 많이 사고 무엇을 잠깐 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권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도 반도체 AI의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에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매수 포인트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매수 포인트가 아래쪽 지지 이거 쉽잖아요. 저점만 쭉 연결해서 이어주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왔을 때만 매매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점권 근처에서만. 그 다음에 위쪽 라인대에서는 뭐 팔고 싶으시면 팔아도 되는데 안 팔고 그냥 내려갈 때마다 계속 모아가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위에서 팔고 밑에 다시 사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매매죠. 어쨌건 간에 지금 위치는 주가가 반등 포인트로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매수를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한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나쁘지 않고요. 자, 매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13만 6천원대 근처 나쁘지 않겠죠. 또는 그 아래쪽 공략 포인트 괜찮으니까 요 정도 보시고 너무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라면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13만 6천원 아래쪽으로는 매매 포인트,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1월달 거는 다 봤는데 2월달 거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2월 1일부터 무지막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2월 2일까지 보시면 개인들은 뭘 했느냐? 역시 하이닉스를 샀군요. 못 가는 이유가 있네. 네, 고버스 매수가 또 있어요. 시장 떨어질 거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손실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거 지금 안 좋은데요. 그죠? 개인들 매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을까요? 매도는 현대차, 레버리지, 삼성전자, 기아 뭐 이런 것들 매도를 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자, 외국인들은 뭘 했을까요? 현대차, 삼성전자 투탑으로 들어갑니다. 네, 상황이 확 바뀌었죠.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은행주까지 포함시켜가지고요. 잘 올라가는 쪽에 외국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레버리지, 현대차, 신한지주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2월 달에 매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들 입장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생각되고요. 1월 달과 2월 달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띠띠빵빵으로 한번 볼까요? 자동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군들 진단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종목 진단으로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종목 진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